안녕하세요, 푸푸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살며 놀랐던 9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을 통해 태국의 문화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에게 태국의 개방적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도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많은 편견이나 차별에 당당히 밝히는 게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트랜스젠더도 군대를 가거나 승무원이 될 정도로 사회인식이 관대합니다. 태국은 예전부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적었고 최근엔 사회 진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한 남자도 군대에 갈 수 있고 태국의 항공사에선 트랜스젠더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트나 카페에서 남자지만 머리를 곱게 기른 직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여자로 분장하여 펼치는 트랜스젠더 쇼나 바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놀랐던 점은 나이 드신 태국 어른들도 그런 것에 전혀 놀라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태국 특유의 관용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부장 문화가 없는 데다 여성의 생계를 책임지는 모계 사회인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네요. 남성이 여성처럼 보이는 트랜스젠더도 있지만 여성이 남성처럼 보이는 톰보이 문화도 만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고 믿거나 남성이고 싶어하고 여성을 좋아하고 사귀는 사람들이죠. 태국을 다니다 보면 덩치는 조금 작지만 짧게 머리를 하고 태국 여성과 나란히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덩치가 작고 여자라고 비하하거나 무시했다가는 큰 복면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왜소하고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흉기나 총을 차나 오토바이에 소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라 간혹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기했던 태국의 모습은 근무 중에도 태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 사람들의 휴대폰 사랑은 엄청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는 태국으로 5시간 13분이고 2위는 필리핀이 4시간 58분, 3위는 브라질이 4시간 45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적은 2시간 24분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태국 어디에서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 중일 때도 휴대폰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편하게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거나 SNS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래도 괜찮은 건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가게 매출에는 상관없이 시원한 곳에서 저렇게 앉아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도 괜찮은 태국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놀랐던 태국의 모습은 불법 주차를 한 차에 경찰이 족쇄를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은 건물 내부에 주차장을 갖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건물 앞이나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주차 심의 후한 치앙마이지만 님만해민과 올드시티는 수시로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는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주차를 할 때 옆선이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인 곳은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짝수와 홀수날에 따라 주차가 되는 날이 구분되어 있으니 표지판을 잘 보고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태국 경찰은 차량의 딱지와 함께 자물쇠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자물쇠를 풀려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딱지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경찰이 확인 후 풀어줍니다. 차량에 족쇄를 채워놓는 방식이 저에겐 무척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차 팁을 드리자면 원님만 쇼핑몰은 3시간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주변 장소를 이용합니다. 올드시티에 가는 경우는 주차장이 넓은 와프라싱을 자주 이용하며 이곳도 무료입니다.
블루누들의 경우도 주차장을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점심겸 주차를 위해 자주 갑니다. 외곽은 가게의 대부분 주차장에 있거나 갓길에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픽업 트럭이 정말 많고 사람이 짐칸에 여러 명 탑승을 한다는 점입니다. 태국은 도로의 특성이나 환경적 영향으로 픽업 트럭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의 절반이 픽업 트럭일 정도이죠. 치앙마이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성태우도 픽업 트럭을 개조한 차량이고 태국의 앰뷸런스나 경찰차도 픽업 트럭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선 봉고차 같은 픽업 트럭 뒤에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일은 군용 트럭 등을 제외하고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요. 태국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탑승을 하고 갑니다. 간혹 너무 많은 사람이 타거나 아이들만 10명도 넘게 타고 가는 모습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아침 등굣길에 보면 엘리펀트 체험이나 1일 관광을 위해 관광객들이 개조된 픽업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투어를 가실 때 어떤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안전하고 시원한 밴 차량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놀랐던 태국의 모습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앙마이 도로에는 신호등은 잘 되어 있지만 이것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이고 보행자를 배려하기 위한 신호등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학교와 스쿨존에도 사인만 있을 뿐 아이들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도로 가운데에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차량들이 달려오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앙마이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번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걷는 곳이 니마네민의 마야몰과 원인만 주변인데 횡단보도를 거의 찾을 수 없고 있어도 신호등이 없어 아찔한 무단횡단을 하는 관광객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방식인데 태국의 운전자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파란불이 켜졌다 해도 정말 주의해서 건너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은 차량 운행 신호등을 잘 보고 눈치껏 건너가거나 차량이 교통체증으로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을 때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국의 제2의 도시라는 치앙마이에 이런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모습은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찡쪽 뚜깨라는 도마뱀이 집 주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 숙소나 집 주변에 많은 것은 개, 벌레, 도마뱀. 그래서 이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겐 치앙마이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도마뱀은 찡쪽입니다. 찡쪽은 벽이나 천장에 붙어서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로운 동물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고 귀여운 외모라 꽤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찡쪽이 집에 들어온 날엔 온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이 녀석이 곳곳에 똥을 싸거든요. 밤이 되면 풀숲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뚜깨라는 도마뱀입니다. 사람은 물기도 한다는데요. 매일 밤 소리는 들리는데 어두운 곳에 살아서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간혹 카멜레온이나 큰 도마뱀도 풀숲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집 주변에서 도마뱀을 볼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겐 신기하기만 합니다. 일곱 번째 태국의 신기한 모습은 물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은 물에 석회질이 많아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의 콘도나 아파트, 마을 주변에는 꼭 생수 자판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생수 자판기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여 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리터 한 병에 10바트 정도 하는데요. 이 정수기의 경우 1리터에 1바트이니 무척 저렴하죠.
정수의 품질이 보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국 서민들에게 이 물 자판기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빈통을 가져가 자판기에서 물을 받는 풍경이 저에게 무척 신기한 풍경이었습니다. 8번째는 국왕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태국은 현재도 왕이 있고 이 왕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넘쳐난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왕실을 모독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는 물론이고 쇼핑몰 입구, 대형마트, 마을 입구 등 왕가에 대한 사진과 존경의 표시가 곳곳에 넘쳐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랜 사진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작업은 부지기수고요. 특히 전 국왕이었던 라마9세의 사진은 오래된 가게라면 필수로 걸려있다 싶을 정도로 국왕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대단합니다. 극장에서도 영화 시작 전에 다 기립하여 2분이 넘는 구간 찬가를 들으며 존경을 표하고 매일 저녁 8시에는 여러 개의 TV 채널에서 왕족의 일정을 30분 넘게 반복적으로 보도합니다. 집회에도 국왕의 사진이 있어 소중히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국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신기한 태국의 9번째 모습은 대형 쇼핑몰이나 편의점 앞에 늘어서는 노점상들의 풍경입니다. 태국의 대형 쇼핑몰이나 편의점엔 주기적으로 노점상들이 들어섭니다. 대형 마트에 주차장 공간을 내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야시장이나 장이 열리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이 쇼핑몰이나 안에 있는 푸드코트 등에서 판매가 되는 음식이나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렇게 노점상이 열린다면 아마 큰 사단이 벌어졌을 거예요. 스타벅스 바로 앞에서 저렴한 길거리 커피와 버블티를 파는 노점이 있고 심지어 길거리 마사지샵까지 열리는 야시장의 모습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야시장과 길거리 음식을 선호하는 태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마트 내의 푸드코트나 식당은 한산한 모습을 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욱 의문이 남았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그들의 모습이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태국 치앙마이의 신기한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과는 다른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꽤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태국의 다른 문화를 여러분들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